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3년 6월 하순입니다.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6월 하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아무래도 토성 역행정지랑 막 정지한 토성을 따라붙어서 육각을 맺고 가는 목성이겠죠. 이 둘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약간 좀 곁다리로 가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들어오는 구조는, 예, 6월 17일에 수성이 알데바란을 만납니다. 6월 17일 하루 동안 유효한 구조고요. 이때는 아주 괜찮은 거래나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각자 분야에서 나름 인정을 받은 그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가 쉬운 구간입니다. 근데 알데바란의 특징이 그 경쟁에서 승리한다, 남들보다 월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위에다 대가가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몰래 되게 애쓰고 노력하고 밤샘하고 야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소보다 무리하다가 건강이 상하거나 가족들한테 소홀해져가지고 약간 소원해질 수가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요합니다. 그 다음 날에 토성이 R 표시가 생기죠. 리트로그레이드. 6월 18일에 토성이 역행정지. 토성이 순행하다가 정지하면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역행으로 접어드는 그런 겉보기 운동장의 정지구조가 18일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전후 일주일 사이는 너끈하게 토성, 그러니까 그 행성의 정지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한테 무척 중요하죠.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토성이 역행하면서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이 사이 겪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출생 천궁도의 주요 감흥점인 행성이 변통궁 4도에서 10도 사이에 위치한 분들은, 왜냐하면 이번 토성 정지가 쌍호궁 7도에서 벌어지거든요. 여기 7도. 그래서 앞뒤 한 3도 정도 오차에 중요한 행성이 위치한 분들은 이번 토성 역행 정지 구간에, 그러니까 이번 2주일 사이에 그 중요한 사건을 겪기가 쉽습니다. 근데 토성 역행 정지 자체의 그런 특성 때문에 일처리 진행이 여러모로 좀 지체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토성 자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도 오래 질질 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결심할 수가 없는 되게 무겁고 복잡한, 그러니까 단순 명쾌한 문제들이 아니고 되게 고려할 게 많아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될 공산이 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토성이 역행을 한 상황에서 목성이 따라 붙어가지고 토성이랑 육각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월 20일에 정확하게 성립을 하는데 얘네들의 전체 유효 범위는 아주 길어요.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목성하고 토성이 7행성 중에서 가장 공전주의가 길고 느리기 때문에 얘네들의 주요각을 따지면 접근 3도 그리고 분리한 2, 3도 정도 따져봐도 이렇게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성, 토성 대구조의 의미 영역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 인테리어 공사처럼 뭔가 삶의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는, 그러니까 토대 자체를 뜯어 고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그 장식만 새로 가구 배치만 달리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골조 자체를 뜯어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을 바꿔버리는 그런, 보통 근데 구조적인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구조적인 부분을 바꾼다는 거는 결심도 크게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마치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죠.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크고 오래 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을 진행하기에 적합합니다. 근데 쌍호궁 토성이, 쌍호궁이라는 거는 목성이
도모사일로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금호궁에서는 토성에 대한 디그니티가 별로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싸우궁 토성이 금호궁 목성이 일방적인 리셉션을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프리도미네이션 관계에 의해서도 토성이 갑 목성이 을이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번 목성 토성 육각은 압도적으로 토성한테만 유리해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이때 뭔가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근데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거죠. 재주는 곰이 없고 돈은 김서방이 챙기는, 김서방은 토성이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별 실속 없이 그 에너지만 쓰고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과연 실속 있는 일을 하고 있나, 타임로드 목성인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때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하루 후에 수성이 6월 21일 리겔이라는 항성이랑 만납니다. 오리온 자리 베타성이죠. 그래서 6월 20일 저녁부터 25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이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논문을 쓰는 것처럼 남들한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제출하기에 유리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 그래야지, 뽀대가 나는 그런 일을 하기가 좋아요. 수성에 관련된. 그리고 뭐가 필요하긴 한데 준비해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때에도 되게 급조한 그럴듯하게 작성한 결과물로 대충 떼워도 넘어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뽀대 있게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곧바로 이틀 후에 수성이 지금 엄청 빨리 움직이거든요. 평균 속도 170%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2도를 가는 거예요. 수성이 아주 빠른 위상에 있기 때문에 아주 스피디하게 어디를 지나가냐. 항성의 밭이라고 제가 임의로 명명한 구간이 있습니다. 쌍자궁 20도에서 25도 사이에 여러 유의미한 항성들이 일렬로 거의 1도에 하나씩 쭉 늘어져 있는 그러니까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벨라트릭스, 엘나스, 카펠라, 알닐람, 아레카 이런 별들이 이 도수 구간에 거의 뭐 1도에 하나씩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는 길성도 있고 흉성도 있고 또 무거운 별도 있고 되게 가벼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특성이. 근데 지금 엄청 빠른 수성이 불과 2, 3일 만에 이 5도 정도 되는 구간을 급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도 막 그 별을 두세 개씩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 별들에 연루된 사건들이 하루 안에도 되게 마구 뒤섞여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정신없겠죠,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자, 그리고 다음 날에 목성이 하말, 양자리 알파성인 하말이랑 만납니다. 이게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아무리 길성인 목성이라고 그래도 하말을 만나면 되게 성급하고 사립 판단이 잘 안 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뽕에 취해가지고 경거망동을 하다가 이런저런 손해를 보기가 쉬운 구간이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다든가, 혹은 뭐 진로나 라이센스, 학업 이런 쪽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뭔가 이걸 내가 해내고 말겠어라고 했다가 3, 4개월 후에 그만두면서 돈하고 시간만 날리는, 그러니까 시간 같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그런 약간 좀 무모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타임로드 목성인 분들은 그 귀가 얇아서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가 그 금전적 손해가 나니까 당연히 원망을 하죠. 내가 그 말만 듣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친했던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약간 소원해질 수가 있고 괜히 이제 불필요한 어긋남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내 돈이나 시간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결정은 이때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면 약간 이번 6월 하순에는 목성인 분들은 타임로드 목성인 분들은 조금 고생이에요. 토성도 봐야 돼요. 토성한테 일도 해줘야 돼. 하말도 봐. 잘못된 판단까지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죠. 거기에 비해서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역행정제라는 되게 중대한 구간의 목성, 자기한테 도움만 주는 목성을 딱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를 추진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괜찮은 그런 때죠.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자, 이틀 후에 화성이 접근해서 천왕성이랑 사각을 맺어요. 사자궁 21도, 금우궁 21도에서 사각을 맺고요. 뭐 화성천왕성 사각은 지금 아주 여러 번 언급을 했죠. 아주 전형적입니다. 탈거제 관련된 사고가 생기기가 쉬워요. 뭐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열차, 선박, 비행기. 그 외에도 뭐 번지점프, 짚라인, 스케이트보드, 래프팅, 스키나 스노우보드처럼 뭔가 이동을 위한 기구를 쓰는 레포츠를 하다가 다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스케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뭐 뉴질랜드나 뭐 남반구로 가면 스키를 즐길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탈 것에 관련된 약간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거는 이때 안 잡는 게 좋죠.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이 당연히 천왕성을 보기 때문에 이런 예상하기 힘든 종류의 사건에 연루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좀 다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에이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스케줄은 애초에 안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 아이고 너무 빨라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때쯤이죠. 예, 수성이 지금 쌍자궁 29도 5분인가 6분에 있는 베텔게우스, 그 오리온 자리 알파성입니다. 베텔게우스랑 만나요. 그래서 26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이때는 그 오랫동안 남을 만한 그런 글, 문구 하나까지 되게 조심스레 작성해야 되는 그런 글을 써두기 좋은 구간이에요. 뭐 중요한 뭐 부동산 계약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엄청 중요한 공문이나 커뮤니티의 공지라든가 홈페이지의 소개글 같이 한번 써놓으면 웬만하면 수정을 안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는 것들 있죠. 혹은 뭐 위키에 내용물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죠. 남들이 고쳐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썼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즈음에도 여전히 그 내용을 딴 사람들이 보고 있을 만한 그런 글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남들한테 공개할 오랫동안 공개될 결과물 같은 거를 이때 신중하게 작성하면 결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걸 하기에 적합한 날이에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부 2023년 6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